자, 삼성전기에 대해서 녹화 들어갑니다. 지금 원체 대바닥권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있다 보니까 뭐 숨쉬기조차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컨센서스 보시면은요, 말도 안 되는 그 PER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삼성전기의 컨센서스가 이렇게 낮아져 있던 적은 상당히 뭐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증권사별로 이번에는 또 키움증권에서 그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역대 저평가 상태의 컨센서스 형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상태죠. 그러니까 보고서를 내놓은 상태죠. 그 부분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기가 이제 그나마 어제 이제 충격을 받고 그나마 이제 오늘 기준에서 가격 반발력을 주고 있는데, 어제 이제 이게 하루 지나고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6월 7일 기준에서의 컨센서스는 이렇게 몇 배요? 9.25배에 PBR이 1.69배인데 8.91배에 1.63배.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PBR의 경우는 자산 가치가 10,000원인데 1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기술주의 특성상 1보다는 높아요. 자산 가치랑 비슷하게 거래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좀 높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버거운 수준은 아닙니다. 동종 업체들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PER의 기준은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PER이 12배 수준인 걸 감안하고, 또 성장주의 기준인 걸 감안하고, 또 실적이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실적 부분의 증가 부분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1조를 넘긴 게 작년, 그리고 올해는 순이익이 1조 2천억까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작년에 영업이익 1조를 넘기고 올해 순이익 1조를 넘기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말도 안 되게 미끄러져 있죠. 미끄러지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돼버렸냐면 이런 상황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2018년 이전 게 좀 안 나오는데, 지금 PER 최저치가 2018년도에 10배까지 미끄러진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PBR은 조금 더 낮게까지 형성돼 있는데 뭐 평균치를 좀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밀려 내려온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의 저평가 상태의 기준, 물론 이제 이것이 한 번에 다 해소가 되고 쭉쭉 뻗어 올라올 것이냐의 기준은 이제 뭐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어찌 됐든, 그리고 아직까지 그 최저점의 주가가 갱신이 안 돼 있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143,500원까지 말도 안 되는 그 좀 과도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 시초가가 148,000원이에요. 거기까지 대밀렸어요. 외국인들의 수급 대비해서 기관들의 매도가 좀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이제 MLCC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술력을 상당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PCB 업체인데, 뭐 설립 개요부터 잘 아시겠죠. 삼성그룹에서 이제 SDI도 그런 개념에서 이제 출발이 된 건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부품, 타사 뭐 주느니, 그리고 이제 PCB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덕전자, 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쪽이 아주 옛날부터 이제 PCB 업체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죠. 그 PCB를 이제 개발을 해서 외주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줄이고, 원래 줬던 것보다는 좀 줄이는 거죠. 그리고 삼성 그 그룹의 PCB를 또 받아오고, 또 이걸 넓혀서 이제 애플까지도 같이 이제 그 부품을 납품을 하고, 그리고 이제 LED 사업에 진출을 했다가 서울 반도체의 기술력을 뛰어넘지 못하고 접었죠. 그건 사실상 접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MLCC의 이제 강자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번에 이제 좀 그 시장에서 조정을 받았던 기준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PCB 업체들이 정점에 달했다, 피크, 실적 피크,
뭐 이렇게 되면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충격이 굉장히 컸었고 그 앞전의 흐름에서도 이제 좀 조정이 있었던 거는 중국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모바일 스마트폰 판매 계획이 이제 그게 이제 좀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낮췄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서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상 그 삼성전기는 전장 사업 부분에도 이제 진출이 돼 있고 카메라 모듈 부분에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스마트폰 그 판매 계획 조정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저가폰, 중저가폰이란 말이에요. A 시리즈 뭐 이런 거, M 시리즈 이런 거. 그래 여기는 고가폰의 부품을 넣기 때문에 그 큰 영향이 없어요. 또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그 시장 자체가 좀 침체돼 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4월달 기준에 5년 만에 최고의 점유율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연동돼 있는 실적이 아까 보신 것처럼 작년에 영업이익 1조를 넘기고 올해 영업이익 순이익을 또 1조를 넘기고 작년에 영업이익 1조, 올해 순이익 1조. 그래서 실적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고 역대적으로 지금 형성돼 있는 PER 대비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위치다라고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기준에 고점을 찍고 눌려 내려와서 좀 짜증스러운 부분이 되긴 합니다만 지금 오래간만에 그래도 이제 거래량 100만 주 단위 마감 때까지는 100만 주 이상 실리죠. 지금 1시 11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100만 주 단위 이상의 거래가 실릴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 기준에 이제 거래대금 1,200억이면 뭐 충분히 시장에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형성돼 있고 관심을 그만큼 이제 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지게 됐다라는 거죠. 고가를 재차 당연히 좀 넘겨주면 좋겠고요. 시가 대비해서 이제 뭐 저가까지 눌림이 만약에 더 나온다라고 해도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응? 지금 말씀드린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기준가 대비해서 손절을 모색한다? 아니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거를 기술적으로만 대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수급 논리인 거고 이제 심리적인 논리 부분인데 수급 부분에 있어서 일단 그 형성돼 있는 대주주 지분율이나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26.45%면은 시가총액 11조짜리 종목 기준에서 적지 않은 지분율입니다. 대주주 지분 그리고 외국계 지분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국내 기관 지분. 차트상의 흐름에서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거래량입니다. 4거래일인데 일단 어찌됐든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는 꼬리를 달고 되돌림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항상 우리가 기준을 잡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또 매직 시그널에서의 매수 사인까지의 기준 정확히 이제 요 자락이 딱 편입 구간이었고 여기가 시세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자락의 편입 구간까지 요 장땡봉까지 그리고 쉬어가고 무너져 내릴 때 사실은 여기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범위라면 무조건 잘라내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윤정도는 여기서 잘라드리질 않고 계속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쭉 미끄러진 부분인데 말 그대로 이제 개별 매매 기준이나 모든 면에서 매매가 원활하다 나는 매매를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잘라내고 이제 변동이 있는 쪽에 기준을 붙어야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윤정도 전략 기준에서는 저 20만 원 수준 1월 달에 저 기준에서 잡아들이지를 못했고 무너져 내린 기준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저자락의 흐름이 지금 뭐 고점 대비 25%니까 시장의 정점 대비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밀린 거예요. 삼성전기가. 그래서 과도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돌파하고 돌릴 수 있는 기준은 어느 위치였느냐라고 했을 때
샛별형의 기준에 거래를 수반하고 샛별형을 딱 잡아줬던 요 위치, 요게 4월입니다. 요 4월의 저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5년 만에 점유율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5년 만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뭐 시장도 4월 20일부터 해서 나스닥의 조정폭이 확대가 됐죠. 그 부분에 이제 재차 연동이 돼서 17만 원에서부터 말 같지도 않은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근데 오늘 기준에서 이제 좀 강도 있게 보는 이유는 당연히 개장 그 동시효과부터 해서 갭상승이 나와주고의 흐름인데 만에 하나 도지로 끝난다. 그렇게 해도 거래량은 어때요? 5MA, 20MA 거래량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겠죠. 예? 그죠? 무조건 넘기잖아요. 거래일수는 4거래일인데 그럼 거래가 수반되고 여기서 재차 음봉으로 밀리지만 않는다면 음봉으로 밀릴 가능성은 제한적이죠. 밀리면 밀릴수록 매수의 기준이 더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손절의 범위가 될 수가 있지만 누구는 여기서 계속 산단 말이에요. 내가 손절을 했다고 해서 이 회사가 없어지거나 망하거나 삼성전기가 특히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금 위치가 이제 도망 나올 자리냐라고 했을 때 늦었더라도 우리가 항상 보면은 변동성으로 들어간 종목은 늦었더라도 빠져나오면 먼 날 보면은 그게 굉장한 고점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라도 잘 빠져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만 예제로 뭐 의학 바이오 쪽에서 제약에서 좀 이제 들여다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 뭐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뭐 지금까지 계속 함께 오셨으니까 다들 기억이 나실 텐데요. 또 시젠도 마찬가지고 억지를 부리면 오히려 낭패를 본단 말이에요. 늦었다 싶어도 시가총액 규모에서 보면은 이제 뭐 셀트리온 시가총액 3위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우리 정확하게 2020년 그 11월 달에 들어가서 하루에 24%씩의 그 엄청난 수익을 내고 또 헬스케어 들어가고 또 추가 수익 내고 결론은 2021년 저 당시에 3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초중반에서 전량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 왜 거래가 완전히 급감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 이후에 거래가 제대로 터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30만 원대에서부터 반토막에 시가총액 3위짜리에서 13위까지 밀린 저 흐름을 피해올 수 있었던 거고 시젠의 경우도 마지막 끝자락에 조금 30만 원대에서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만 결국은 복수전 요꼬리에서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잘 내려왔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들어간 적은 있지만 대부분이 실패하고 나오고 왜냐하면 순간 변동성에 따라 붙었던 거였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래요. 셀트리온, 뭐 시젠, 또 HLB도 볼까요? HLB도 지난해 9월인가요? 뭐 베트남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나서 얘도 잘 빠져나갔죠. 늦었다 싶을 때가 마지막 잡으신 물량들은 손실이 분명히 나왔겠지만 늦었다 싶었을 때가 그게 가장 잘 빠져나온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쪽은 SK바이오사이언스 마찬가지. 이 당시 기준에 30만 원대에서 잘 그래도 빠져나왔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번 들어갔다가 또 잘 빠져나왔고 마지막에 들어갔던 물량들은 이제 손절 범위가 다 돼버렸는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렇게 변동성 종목에서 빠져나와야 될 종목이 있고 삼성전기처럼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되고 있는데 주가가 힘겹게 흘러가는 기준 거기에서는 굳이 빠져나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 감히. 그래서 삼성전기도 결론적으로 움직임을 주려면 거래가 수반돼야 된다라는 건 뭐 당연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대금이 거래량은 굉장히 낮아져 있잖아요. 근데 거래대금은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거래량이 터져야 거래대금인데 지금 주가가 이제 바닥에 놓여져 있을 때보다는 주가가 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뭐 이만큼씩 터져주면 제일 좋죠. 한 달에 뭐 2천만 주씩 한 달에.
그렇게 터져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 2천만 주가 아니더라도 OMA, 20MA만 터져줘도 거래대금은 충분히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기준에 2천만 주면은 뭐 조단이 3조까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요 위치까지 나옵니다. 2천만 주면. 그러니까 꼭 여기까지가 아니더라도 여기까지 아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더라도 3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아니더라도 결론적으로 뭐 예를 들면 2조 원대, 2조 원대의 기준이면은 대략적으로 뭐 1,500만 주 월간 단위에 그럼 100만 주 단위의 거래가 조금 많이 실려주면 무난해지는 거예요. 1,500만 주 정도, 요 정도의 거래만 실려줘도, 그러니까 OMA, 20MA 딱 넘기는 그 수준만 실려줘도 월봉입니다. 상당한 탄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OMA, 20MA를 넘긴 적이 마지막 자락이 요거예요. 요거. 그러나서 한 번도 넘긴 적이 없죠. 여기서 윤정도를 혼내셔도 되는 거예요. 야, 그걸 뻔히 알면서 지금 설명하면서 왜 여기서 안 잘라주니? 라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요 정도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실 수는 있다. 다만 저기서 이제 계속해서 2015년 말부터의 그 주도력을 지금 230% 저점 대비 올라와 있고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월등히 강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를 넘겼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순이익을 1조를 넘겼어요.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나겠지만 얘를 정리해서 뭘 살까의 기준이에요. 얘를 정리해서 뭘 살 건데. 혼날 이야기지만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과연 그러면은 이제 이 자락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의 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적인 실적 대비해서의 저평가 상태의 주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수급 범위까지 더 놓고 봐야 되겠죠. 수급이 일단은 뭐 또 개선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과도한 그 매도 권역에서 명목 가격 뭐 15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윤정도가 예측한 것처럼 뭐 5월 20일 날이 바닥이 되고 지금 강력하게 돌려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눌린다고 해서 또 다시 무슨 뭐 금리 얘기나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개선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당연히 이쪽 삼성전기의 추이 추세 부분도 강력하게 돌려줄 수 있는 위치가 된다. 라고 설정을 하시고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가 이제 일정 범위 수반되고 눌려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 부분 또 일봉 기준에서의 흐름 부분 거래량이 OMA 20MA를 넘겨주고 흐름을 잡아주고 있다. 거기에 이제 조금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그 종가선 차트 복잡하니까 지워버리고 최고점이 이제 19만 9천 원이 최근의 기준에서 지켜지고 그러나서 이제 조정해요. 저기 위에 고점으로 한다면 이제 33%의 조정 굉장히 깊습니다. 시장도 어차피 한 20% 밀렸는데 그것을 위안 잡기에도 좀 많이 밀려서 아쉬운 부분이죠. 일단은 그 4월 이후에 흐름을 좀 놓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장대 음봉 이후에 갭상승이 저렇게 크게 나왔어요. 갭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첫 번째 이제 가격 반발력에 꼬리가 달려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수반되어 있다라는 것에 의미를 좀 부여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일주월봉의 기준에서의 흐름도 뭐 차분히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체 대형주가 이제 변동이 그 제한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주봉 월봉에서 전략을 꾸리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펀더멘털적인 측면 받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받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조금 전에 이제 설정해드린 그 가격대 기준에서 4월 27일 날 16만 원이나 했어요.
근데 요 자락을 빠르게 쉽게 올라가야죠. 4월 27일 날 16만 원. 지금 그 주가 대비해서 11,500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500원이면은 거의 한 7%, 6% 됩니다. 7% 빠르게 들어 올려야죠. 6, 7%는 당장 하루에도 사실상 나올 수 있는 등락범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준에 6월 8일 13시 12분 전략이고요. 현재가가 14만 8천 원에 조금 전에 매직 계산기에서도 설정이 돼 있어요. 그게 2.78%입니다. 플러스 2.78%의 기준이고 시가총액은 11조 547억 원.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오늘은 이제 좀 수반돼 있는 거죠. 82만 2,692주. 그리고 거래대금은 1,227억 원. 조금 아쉬워요. 개장 초에 그 공격적인 수급 대비해서 고점이 15만 5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러스 4.51%. 더 움직이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위치인데 뭐 LG화학도 59만 원까지 형성을 해줬고 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를 논한다는 자체가 좀 그런데 나는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시는 경우에 마지노선 범위 1%, 2%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당연히 고점 재돌파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가와 저가의 3분의 1 지점이 14만 9,500원, 14만 9,500원. 그리고 2분의 1 지점이 14만 8,000원인데 14만 9,000원. 그러니까 뭐 등락 범위가 제한적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가의 의미가 없고 갭상승이 있어서 전일 종가의 기준을 봐야죠. 그리고 시가 저가도 편입 가능하고 의미 있는 거래량은 일단은 최소 일봉 기준에 100만 주 그리고 일봉에 OMA 20MA 그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이 유료방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돼서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공개해서 전체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